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질투나는 남편 동료 아내들이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작년 6월에 결혼했지만 제가 집안일, 회사일로 12월부터 같이 산 신혼부부입니다. 6개월 정도 주말 부부를 했고 올해는 건강상 문제로 전업주부로 1년 정도 쉬기로 했고요. 남편은 공단 쪽에서 근무하는데 공단 직원 식당이 정말 맛이 없대요. 연애 때부터 맛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굶을 때도 있고 빵으로 대신 먹을 때도 있고 신혼집 입주하고 집안 살림의 손위에 익을 때부터 남편 도시락으로 반찬만 도시락 싸서 보내줬어요. 그래도 밥은 회사에서 나오니깐요. 정말 거창한 반찬 아니고 집 반찬으로 최대한 안 겹치게 보내줬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말이, 미니 돈가스, 멸치, 장조림, 오이무침, 계란 후라이, 제육볶음, 미역 줄기볶음, 멸치. 이렇게 그냥 집 반찬 하면서 도시락 반찬 플러스해서 계산해서 만들고 보내줬는데 남편 회사 동료분들이 2달 넘게 그렇게 싸주니 부인분들한테 자기도 그렇게 싸달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났나봐요. 남편 통해서 제 번호 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싸주면 자기네들이 힘들어진다고 그만 싸줬으면 좋겠다면서 2분이나 전화 오셨네요. 그래서 제 남편 제가 일하느라 고생하니까 싸주는 거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번호는 왜 줬냐고 남편한테 물으니 요리 잘해서 물어본다고 했다고 해서 좋다고 줬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어요. 남편이 막내는 아니고 중간급 이상이라 눈치 안 보고 얘기는 했는데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있나 보네요. 나 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시락을 싸줬어요. 완전 부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진짜 진수성찬을 싸줬습니다. 8단 도시락 있잖아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싸줬습니다. 남편이 놀라더니 뭐 잘못한 거 있냐면서. 그래서 그냥 여보 돈 벌어오는데 내가 이 정도라도 해줘야지 이쁨 받지 이러고 보냈습니다. 뭔가 갸우뚱한 표정을 짓는 남편의 얼굴에다가 뽀뽀도 해줬습니다. 많이 싸놨으니까 꼭 가서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점심이 다 돼서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싹 비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뿌듯했어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되면 또 전화가 오겠죠? 그 불편러들에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막 안아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요새 당신이 도시락 하나 싸줬는데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면서 남편한테 사랑도 없고 그 불편러들한테 한 번 더 먹이고 일석이조. 기분이 너무 좋네요.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전화가 왔네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그만 싸달라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하시면 불편해집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남편의 부러움을 사면 직접 싸주던가, 그게 안 되면 반찬을 사서라도 도시락에 옮겨서 주던가. 그 성의만 보여도 남편이 엄청 좋아할 텐데 그런 것 하나 안 해주면서 남편한테 핀잔 듣기 싫어서 남한테 화풀이라니. 진짜 이상한 놈들 많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대놓고 뭐라 하기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말씀 끝나셨으면 끊겠습니다 이러고 끊었죠. 유쾌, 상쾌, 통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이 저 생각해서 와인 한 병 사왔다고 해서 그거 마시면서 무드 좀 잡고 오늘은 사랑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챙겨준 것 뿐인데 주변 관심이랑 부러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희열을 느껴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기분 좋고. 추가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도시락 싸주는 거 있잖아. 정말 너무 고마운데 조금만 싸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도시락 휘황찬란하게 싸서 남편 회사 보내고 동료들이 음식을 보고 부러워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마누라한테 보여준대요. 근데 그걸로 부부싸움을 엄청 한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괜히 뻘쭘하고 미안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안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야. 여보가 연애 때부터 회사 옆에 식당밥이 너무 맛없다 하길래 예전부터 신경 쓰여서 도시락 싸주고 싶었는데 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일을 쉬는 만큼 자기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엄청 감동받아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충 싸도 엄청 맛있게 싹 다 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요. 제가 휴직하기 얼마 전에 남편이랑 잠깐 사랑이 식었었거든요. 사실 남편 혼자서 벌어도 괜찮은데 전업주부 할까봐요. 곧 아이도 가질 예정이라서 휴직을 하던 일을 그만두던 간에 무슨 결론을 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서 남편 손에 쥐어주고 출근을 시켰어요. 그렇게 집안 청소하고 잠깐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아가야,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홀쭉했던 얼굴이 갑자기 살이 올라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아가 때문에 살이 올랐다면서. 막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아니라면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거라도 해야죠 하면서 여태 못했었던 집안 살림도 좀 하고 이 기회에 남편 뒷바라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아가야, 감동했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불편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내용은 여전히 전화할 때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죠. 어머님이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찾아가서 그년 남편 가만 안 둔다면서. 제가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렇게 부럽고 자격지심이 들면 너도 직접 하라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 드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후기 생기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추가 두 번째, 제가 썼던 글을 보니까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놨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렇게 막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뭐 당연한 걸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서 자랑을 하냐 이렇게 적으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댓글 남기신 분께서는 제가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물론 4시 전에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시겠죠. 화이팅입니다. 같이 보람을 느껴보자고요. 꼭 인증도 부탁드리고요. 칭찬 들으려고 남편한테 잘해주나요? 제가 사랑하고 챙겨주고 싶고 무엇보다 저랑 평생 살아갈 남편이니까 잘해줘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참 마음에 모나신 분들 많으시네요. 아참, 예전에는 알람 맞추고 4시에 일어났었는데 이 생활이 적응되다 보니 저절로 눈이 떠져요. 정신 차리고 보면 부엌에서 밥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 챙겨주다 보니 남편이 살이 많이 쪄서 지금은 뚱뚱해졌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먹이다 보니 살이 전체적으로 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운동도 다니고요. 스쿼시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서로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재미 들려서 주말에는 안 가면 몸이 간지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올해 11월에 출산 예정이고요. 많이 축복해주세요. 예쁜 아기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유치원 교사의 사립 유치원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나는 8년차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엄마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며 사립 유치원 교사들이나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립 유치원 교사가 된 이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잘 맞았죠. 그래서 이 길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차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급여는 나도 몰라요 하고 살았죠. 사회생활이 처음이니 150 정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유치원의 세계가 얼마나 더럽고 치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 원비 부담이 모두 학부모였어요. 하지만 나라가 지원해주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덜게 되었죠. 그러면서 배부른 장사 중입니다. 첫 번째,
유치원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편한 사업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학부모가 돈 내주지, 적어도 원생 70명만 넘어도 월에 700은 가져갑니다. 모 유치원은 원생 100명 정도 되는데 원장이 딱 일정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교사들과 애들에게 씁니다. 이것 또한 모범적인 유치원인 경우입니다. 저런 곳은 교사들에게 상여금이 50에서 70씩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돈 엄청 잘 씁니다. 자기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손대지 않고요. 즉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 호봉표와 국가에서 지정한 호봉표가 존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정한 호봉표를 주는 곳이 많다고 해요. 물론 케바케입니다. 아닌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립유치원 호봉표에도 17, 18, 19년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지켜집니다. 우리 돈 없어 하면서 20년인데 저는 18년도 기준을 받고 있어요. 18년도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검색하면 거기서 세금, 사학, 건보료 빼면은 약 20만원이 빠집니다. 교사들이 받고 있는 실수준 정도예요. 나라에서는 사립유치원법에 국가에서 지정한 호봉표를 줘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아무도 안 지키고 교육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건지 눈 감아 주는 건지 어느 지역은 교사 월급 실수령이 100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듣고 놀랐어요. 세 번째, 야근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학부모에게 다 나가는 거 물건 배송이 오면 교사들이 포장하고 한 번 더 걸쳐서 나갑니다. 근데 앞서 썼던 2번처럼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저런 일 시키면 매우 샤랄라한 기분이 들죠. 제가 있었던 원은 심지어 야근도 시키면서 저녁밥 먹을 때쯤 되면 도망갑니다. 교사들 사비로 먹어요. 네 번째, 가족끼리 하는 유치원은 진짜 최악입니다. 알고 싶으시면 담임 교사에게 넌지시 물어보십시오. 없다 하더라도 얼굴에서 티가 날 겁니다. 땡땡 유치원은 선생님들 평균 경력이 3, 4년 정도 돼요. 근데 딸이 1년차로 들어왔다요. 그 딸이 경력자보다 더 많이 받죠. 약 30만원 정도 더 줍니다. 근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다른 유치원은 딸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 나게도 갖고 갑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곳이 교사들의 월급 제대로 측정, 기록 따위 해주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가족끼리 하는 곳은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내 월급만 제대로 주면 신경 쓰지 않죠. 괜히 문제 만들면 피곤해지니까요. 근데 일반 교사 월급은 깎고 왜 딸 급여는 높이 주나요? 물론 여기서도 딸 경력이 더 많거나 하면 차이는 나지만 100에서 200 차이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겁니다. 다섯 번째, 나라에서 유치원 지원금 엄청 많이 줘요. 약 50만원이 유치원 원비라고 생각하면 거의 절반은 지원해주고 절반은 부모님 부담입니다. 결국 50씩 다 먹고 들어가는 셈이죠. 제가 내는 원비가 25만원이라 치면 50만원씩 원장들한테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혹시 유치원 보내면서 종일반에 아이를 등록해둘 테니까 언제든지 종일반 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또는 종일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 또한 나라 수당 타먹으려는 꼼수입니다. 종일반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종일반 인원당 7만원씩 더 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또는 없는 급여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위한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교사 급여 정상지급 플러스 학부모 돈 내지 말고 돌봄 이용하면 애 한 명당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더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역시나 유치원에서는 또 꼼수가 발동했습니다. 교육청 돈은 타먹고 싶고 교사 급여는 다 주기 싫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명시하고 사인해라 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 유치원도 그랬습니다. 신고하라고요? 교육청에 전화하면 어떤 꼴 나는 줄 아십니까? 휴대폰 번호로 추궁하고 유치해서 그 유치원에 감사 때립니다. 그러는 순간 교사들 보호는 누가 해줄까요? 일곱 번째, 나라에서 교사들 불쌍하다고 급여 중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주는 것 마냥 처우 개선비 있으니까 우린 최저급여만 줘도 괜찮잖아? 시전합니다. 원장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70에서 200밖에 안 돼요. 여기서 세금까지 떼야 합니다. 거의 뭐 알바생 수준이죠. 학부모님들께 내내해야 하고 원장한테 내내해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야근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너무 불쌍합니다. 여덟 번째,
교사 경력 꼭 물어보십시오. 원장들 진짜 어이없어요. 무조건 경력 속이고 들어갑니다. 1, 2년 차한테 학부모가 묻거든 4년 차라고 하라고 시킵니다. 왜 경력자들이 없을까요? 돈 주기 싫거든요. 초임 쓰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안 뽑죠. 사립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면 이 점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5년차 이상이면 이력서 광탈입니다. 그리고 경력 올라도 실수령 200 못 넘기고요. 180도 많이 받는 거예요. 160 받는 곳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는 연령에 상관없이 평균 22에서 26명 되는 아이들과 8년 동안 함께 했었던 교사입니다. 저로 인해 나가는 학부모도 없었고 졸업한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엄마들하고도 엄청 편하게 지내요. 나름 열심히 생활하였고 컴플레인이 한 번 있었지만 매우 잘 해결하여서 그 아이 동생까지도 제가 맡아주길 바랬던 학부모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꿀리는 거 싫어서 7살 맡았을 때는 초등학 1학년 수준은 마스터하도록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졸업생 주위 엄마들이 어디 다녔어요? 왜 이렇게 아이가 똑똑해요? 할 정도로.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 온 학부모님들부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일하기 싫어지네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도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에 심지어 이번엔 급식비 뺀다고 하면서 총급여는 깎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싶어요. 1차원적으로 교사들도 모두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좋아하니까 유치원 교사가 된 거고 원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엄마들이죠. 왜냐? 돈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보내는 곳이 교사에게 복지가 좋아야 교사도 힘입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번쯤은 교사들도 생각해 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라. 공립유치원 다니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은 이 글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겠죠? 학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사립유치원의 현 상황이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점입니다.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사립유치원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원들도 많죠. 명색이 사립유치원이다 보니 유치원이라는 곳은 아이가 가장 먼저 돼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사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유치원도 있어요. 뭐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시고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사립이라서 어느 정도 원장이 적당선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 공립에서는 참아하기 힘든 급여 같은 부분, 뭐 이런 혜택들? 근데 아닌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원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20곳 중에 유치원 중에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끝으로 교육청 제발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유치원들 제재는 안 하고 이슈되면 잠시 또 일하는 척. 교사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참. 그리고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유치원 원장들이 있으면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의 유치원이 잘 됐을 때는 교사들에게 뭘 더 해주지도 않고 자기네들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가져가 놓고 코로나로 힘드니 같이 헤쳐나가자, 이딴 개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신들도 사업하는 거다. 감정이 북받쳐서 징징거리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종이나 정말 벌레 같은 곳은 제발 망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오늘의 사연은 청바지 입고 결혼하겠다는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발언이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저는 한 달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27살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가 청바지를 입겠답니다. 아무도 청바지 입는 사람이 없다고, 보기 좋지 않다고, 하객이면 몰라도 신랑이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말했죠. 설득시켜 보았지만 왜 굳이 전통을 따지냐며 자기 의견을 존중해 달랍니다. 위에는 나비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밑에는 정장 바지가 아닌 다른 바지를 입겠다네요. 요새 그렇게 입고 결혼하는 사람들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거든요.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결혼식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남친 부모님 안 계시고 고모님이 키워주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고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모님도 화내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신부 측 부모님이랑 하객들이 보면 욕한다고도 말해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말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고, 주례 없이 결혼식 하자는 건 동의해 주었지만 옷을 그렇게 입고 결혼식 하자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식은 우리 둘만의 파티 같은 건데 왜 격식을 차리냐며 오히려 절 설득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혹시 아는 지인분이나 본인이 결혼식장에 정장 바지가 아닌 다른 바지를 입고 입장하신 분 계십니까? 추가입니다. 남자친구한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줬더니 댓글 남긴 사람들이 다 여자일 거라면서 요즘 한국 여자들 이래서 안 된다며 너도 한국 여자라 네 멋대로 하려고 한다고, 단 한 번도 남자를 배려할 줄 모른다고 되려 화를 내네요. 이런 말 하는 거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네요. 결혼식 날 청바지 말고 격식 차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더니 웬 생뚱맞게 한국 여자 타령인지, 다투는 도중에 우리가 나중에 낳을 딸도 한국 여자아이다, 말을 삼가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들만 낳을 거래요. 자신의 딸이 자식이 아닌 한국 여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한심하지만, 그리고 남자친구 있죠. 해외 한번 나가본 적 없는 게 여권도 안 만들어 놓은 놈이 무슨 외국물 폭포수 흐르는 산 중턱 크기 마냥 한국 여자 이러는데 참 가짰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온 3년이란 시간 동안 저에게 보여준 사랑과 추억 때문에 솔직히 마음 같아서 뒤엎어버리고 싶지만 꾹꾹 참았네요. 저만 눈 꼭 감고 참으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 같은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다투게 되면 다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발 한국 여자 타령 하지마 이 벌레 새끼야. 결혼할 때 남자는 집, 여자가 혼수해오는 건 한국에서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잖아요. 남자가 집인 이유는요, 여자들이 남자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는 집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유교 전통 사상이 강했던 한국이 갑자기 발전하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고학력 여성이 많아지면서 양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아직 유교 전통 사상을 따르는 이상한 사회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걸 어떻게 잘 바꿔야 하는데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솔루션이 없으니까. 물론 유교 사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남자 잘 만나서 편하게 사려고 하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 주변엔 남자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여자친구들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 남자친구 배경 보지 않고 결혼 결심했고요. 저는 서울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집 사는데 도움을 주셔서 예비 신랑한테는 침대만 큰 거 새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격식을 차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한국 여자 타령을 하니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여기다가 화풀이를 했네요. 한국 남성분들, 여자친구가 자기를 돈줄로 보는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직접 얘기를 하셔서 고쳐서 둘이서 풀어나가세요. 제발 인터넷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 상처받네요. 결혼식 날 청바지 못 입게 하려다가 참. 추가 두 번째, 한 달 뒤에 있을 결혼, 청바지 말고 격식 차려달라고 좋은 말로 부탁했더니 너도 한국 여자라 배려심이 없다, 네 멋대로다 라는 막말을 듣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며 정신 이상자 같다며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잠수를 타겠다네요.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고 카톡 탈퇴도 하고. 내가 판에 글 올린 거 알고 댓글 보러 들어오는 거 다 아니까 여기다가 글 남길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귄 남자한테 심하게 대인 후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남자 혐오증까지 걸린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진심을 보여주고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가르쳐준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었어. 그런 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혼자 다짐하고 3년 동안 나보다 네가 내 삶에서 항상 먼저였어. 가끔 심하게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네 분위기에 기분에 맞춰줬어. 나는 사랑에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태기가 올 때마다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참아왔지. 우리 부모님이 너 심하게 반대하신 거 너 모르잖아. 내가 단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었으니까.
부모님 안 계시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너를 탐탁치 여기지 않는 부모님 마음 돌리려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지 넌 모르겠지. 나 이해했어. 왜 네가 결혼식을 크고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부모님 안 계시는 빈자리가 커서 조용히 결혼식 치르고 싶어 했던 거 알아. 그래서 너한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청바지를 입고 결혼식 입장하겠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 내가 다 맞춰줬으니까. 네가 그것만은 포기해 주었으면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퍼부어 대는구나. 나 사실 너 청바지 입고 입장하겠다는 거 이해해 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너 정말 싫어하시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엄청 끙끙댔단 말이야. 그런데 넌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잠수를 타다니. 너의 인격과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다니 한편으론 참 다행스럽기도 해. 결혼식 날 청바지 못 입겠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 사람과 나도 결혼할 생각 없어. 3년 동안 고마웠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은 하지 말자. 넌 네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를 한 거야. 나한테 빌린 600만 원은 안 갚아도 돼. 그냥 너 가져. 돈 주고 인생 경험 수강했다고 생각할게. 그렇게 혐오하는 한국 여자 말고 꼭 베트남 여자, 필리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 내가 너에게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넌 욕할 가치도 없어. 안녕. 아! 한마디만 할게. 어디 가서 정상인인 척 하고 다니지 마.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추가 3번째. 글 올리고 나서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쌍욕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도 전형적인 한국 여자구나. 미친 거 아닌가요? 와, 내가 저런 할 말이 없네요. 전형적인 한국 여자? 어떤 사람이죠? 그 전형적인 한국 여자라는 게 일부의 남자들 피 빨아먹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지금 모든 여성분들을 싸잡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친구랑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부의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 줄여서 한남이라고 칭하면서 무조건 까내리는 거죠. 서로를 대화를 해야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행동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나? 진짜 토 나오네요. 저런 남자랑 3년을 만났다니 제 인생이 참 아깝습니다. 3년이면 한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는 아주 긴 시간인데 진짜 너무 아깝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손이 다 떨리네요.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저게 일종의 사랑을 받기 위한 구애 행동인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소름 돋네요. 오늘의 사연은 애들 교육 잘못 시킨 마음충의 표본 남편네 첫째 형님 이야기라 하오. 그러면 시작하겠어.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6살 아들, 4살 공주 둘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적당히 신혼 즐기다가 아들 하나 낳고 예정보다 빠르게 찾아온 둘째가 쌍둥이라 일다쌍피로 셋째까지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매번 판 논팅만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글재주도 없고 사이다 후기 보면서 대리만족하며 미루다가 결국 어제 빵 터졌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금슬이 좋으신 시부모님 덕분에 30대에서는 나름 보기 드문 4남 2녀 6남매 집안 며느리입니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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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신우도 결혼 전부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3남매 중 첫째라 막 챙겨주는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신우가 챙겨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다 과묵하시고 딱히 접점이 없습니다. 늦둥이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말랑해서 보고 있으면 동생 같고 귀여운데 문제는 형님입니다. 남편이 아들 중 막내라 위로 형님만 3분 계세요. 다 괜찮은데 결혼 초부터 첫째 형님이랑 유독 마찰이 잦았어요. 다들 집도 가깝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고 해서 제사 때도 하루 일찍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첫째 형님이 항상 스트레스예요. 어제 첫째 신우가 온다고 해서 주말 겸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려고 잠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통큰 치킨을 팔길래 몇 마리 살까 하다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튀기면 되지 싶길래 남편이 손질해주기로 하고 삼계탕용으로 나온 작은 닭 2마리씩 묶어서 파는 걸 몇 묶음 샀습니다. 남편이 맥주도 한 캔 하면 좋겠다고 하길래 맥주도 한 박스 샀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이랑 조카들 잘 먹겠다 싶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직접 튀겨서 먹인다는 뿌듯함 같은 것도 한몫했고요. 네가 귀찮은 일을 만든 거다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도 보통은 시켜 먹고요. 다 같이 모이는 김에 튀긴다 했던 거라고 변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야식 겸 닭을 튀겼어요. 형님들이 도와주신다는 거 제가 버린 일이라 아니라고 남편이랑 둘이 뚝딱뚝딱 했어요. 제사 때 쓰는 커다란 튀김기 꺼내서 튀기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조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이 25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죠. 다리 한 짝 날개 한 짝씩은 먹이자 싶어서 닭만 12마리를 샀어요. 닭가슴살만 먹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집 애들은 저랑 신랑 닮아서 닭다리, 날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실에 상만 4개를 펴고 싸울까봐 애들 전부 각자 개인 그릇에 닭다리랑 날개 하나씩 뜯어서 놔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분도 안 돼서 딸내미 둘이 쪼르르 오더니 첫째 형님 아들이 셋째 형님 아들 닭다리를 뺏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진짜 난장판이었고 저는 첫째 형님 아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사이좋게 먹으라고 숙모가 다리랑 날개 모두 한 개씩 나눠줬는데 왜 동생 거 뺏어 먹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큰형님이 원래 땡땡이가 닭다리를 좋아한다고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셋째 형님이 워낙 순한 분이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조카만 달래시길래 제가 여기 애들 대부분 다 닭다리 좋아할 거고 저도 그거 알아서 일부러 닭도 넉넉하게 튀겼다고 싸울까봐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동생 걸 억지로 뺏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래요. 애들은 다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걸 알면 북채만 사와서 튀기지 왜 삼계탕용 작은 닭을 튀겼냐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한 번씩 애기들 간식 같은 거 해서 먹이거나 하면 올리거든요. 동생네 딸 둘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애들 것만 해서 닭다리살을 튀겨서 먹인 적이 있는데 그걸 또 보셨나봐요. 인스타 친구가 아니라서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소름도 끼치고 친정 조카는 닭다리만 튀겨서 먹이고 시집 조카는 차별한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진짜 나쁜 년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집 근처 마트가 마감쯤 되면은 20%에서 50% 정도 세일을 자주 해요. 저희 애들이 닭다리나 윙봉 좋아하니까 세일하면 냉동실에 몇 팩 사다 놓고 에어프라이어에 양념해서 돌려주는데 그때도 마침 사둔 닭다리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먹일 겸 겸사겸사 놀러온 김에 해서 먹인 겁니다. 물론 솔직히 친정 조카들이 예쁘기는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같이 먹고 자고 놀러 다니던 금쪽 같은 내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진짜 내 새끼가 새끼를 낳은데 싶고 그래요. 근데 저 가끔 형님들 조카 종종 놀러 올 때도 간식 같은 거 차별해서 먹인 적 없고요. 심지어 그래도 시집인데 말 나올까봐 더 신경 쓰기도 해요. 냉동식품 같은 거 안 먹인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울해서 울컥했습니다. 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조목조목 따지니까 동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척 생색만 낸다고 늘 분란을 만든다고 소리 지르다가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급하게 쫓아나가셨는데 괜히 오랜만에 모여서 그놈의 닭튀김 때문에 분위기 쌓여진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시부모님이랑 형님들이랑 다 괜찮다고 제 잘못 아니라고 해주셨고 다시 먹던 닭 먹으면서 잘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랑 아들한테 사과하래요. 안 그러면 이제 시댁 행사 때도 안 올 거래요. 남편은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시부모님도 안 부르면 된다 하시는데 그래도 명색의 큰아들이고 큰 며느리인데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친정 조카였으면 제가 닭다리를 사갔을까요? 전화 와서도 그놈의 닭다리 타령을 하니까 제가 진짜 은연중에 차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 누워있다가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이는 느낌이라 한번 올려봤습니다. 약간의 투닥거린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가슴도 자꾸 두근거리고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전부터 마찰이 잦았다고 했던 것도 첫째 형님네 아들이 장난기가 많아요. 여름에 계곡에 갔을 때 혹시나 해서 애들 튜브를 전부 노끈으로 묶고서 평상에 고정시켜 뒀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계곡에서 한번 떠내려 갈 뻔했던 걸 거기 계시던 다른 아저씨가 구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분 없었으면 저랑 동생은 물에 빠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 후로 저희 집은 항상 아이 동반해서 물가에 가면 꼭 튜브랑 엮을 끈을 챙겨요. 저도 처음 시댁 여행에 참여하면서부터 우리 애들 튜브 묶는 김에 하는 마음으로 노끈 챙기기 시작했는데 바다, 계곡 등등 그때도 한 소리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도 많고 노는 지역이랑 깊은 지역 나눠져 있는데 유난이라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묶었습니다. 애기 아빠가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애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사실 애들 사고 나는 건 진짜 아차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점심쯤 고기 구워서 먹이려고 애들들어 나오라고 부르고 초딩 조카 몇 명만 있다라면 먹는다고 더 노는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첫째 형님네 아들이 셋째 형님 딸이랑 동갑인데 셋째 형님 딸을 놀린답시고 가위로 노끈을 잘라서 밀어버린 거예요. 깊은 쪽으로. 다행히 계곡이 사람이 노는 계곡이라 돌담 같은 게 쌓여 있었고 떠내려가는 와중에 걸렸길래 C컵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셋째 형님도 너무 놀라서 화내셨고 저도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나서 숙모가 위험할까봐 끈으로 묶어뒀는데 그걸 왜 잘랐냐고 조금 다그쳤어요. 그때도 첫째 형님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계곡에서 괜히 끈을 묶었다가 푸니까 애들이 더 겁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감싸고 키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되려 화내셨습니다. 물론 어른이 빠져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제 선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어나서 글 찬찬히 읽어보고 배대까지 확인한 다음 연락을 드렸어요. 내용을 외우려고 몇 번 곱씹어 보기도 했고요. 형님, 이전부터 땡땡이랑 빵빵이 너무 감싸고 도시는데 그거 정말 올바르지 못하다고 남의 것은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가르치셔야 한다고 시댁 안 오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제 탓 하지는 마시라고 형님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정말 이게 다 제가 만든 분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형님이 유리하게 말씀하셔도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과도 못한다고 그리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고 배대처럼 냉정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화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끊더니 문자도 전화도 없네요. 혹시나 이 글을 보셨을까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제가 가끔 사연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도 안 가지시고 모르는 눈치던데 친정 조카가 더 예쁘다고 써둬서 약간 걸리지만 뭐 이해해 주시겠죠? 글 자체는 수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별 반응도 다른 결론도 없는 후기라서 죄송합니다. 저의 현실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이다가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이다였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고 마음도 진정이 됐습니다. 착한 병이 아니라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변명해 봅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시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